안녕하세요. 축구밖에 모르는 남자 축구금수저 축수저입니다. 토트넘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라진 것도 있고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고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요새 토트넘 경기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타협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어떻게 타협했냐고요? 첫 번째는 압박, 두 번째는 라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사실 이번 경기 압박에 대한 기조가 지난 리버풀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롱킥을 유도하는 압박입니다. 제가 지난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 분석 영상에도 언급했었는데 경기 장면을 보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압박 장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롱킥을 유도하는 압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데 선수는 텔에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에게 백패스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솔랑케의 움직임입니다. 골키퍼에게 공이 전달되었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보데 선수는 4명,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보데 선수는 2명입니다. 그리고 솔랑케는 아까 위치에서 직선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서 토트넘 기준 오른쪽을 닫아놓고 왼쪽으로 압박합니다.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롱킥을 유도하는 것이죠. 다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지금 토트넘이 하고 있는 압박의 목적은 롱킥 유도보다는 볼을 뺏어내기 위한 압박에 가깝습니다. 아까 장면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솔랑케가 공을 가진 선수를 압박하고 존스는 패스를 줄 선수에게 압박을 할 준비를 합니다. 상대가 패스를 주자 바로 압박을 나가고 순식간에 패스를 건넬 옵션을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은 공을 뺏어내기 위한 압박이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게 토트넘이 달라진 점일까요? 핵심은 횟수에 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이 보여준 압박의 기조는 10중 8구 볼을 뺏어내기 위한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버풀전을 포함하여 이번 경기에서도 볼을 뺏어내기 위한 압박보다 롱킥을 유도하는 압박을 많이 시도하였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토트넘의 시즌 중 가장 큰 문제는 주전들의 과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높은 라인과 비정상적으로 과한 압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더벤, 로메로 같이 넓은 뒷공간을 커버해야 할 센터백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였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드디어 현실과 타협했고 첫 번째로 달라진 점이 압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롱볼을 유도하여 다시 공격을 풀기 위한 압박을 시도하고 상대가 허점을 보일 때는 볼을 뺏어내기 위한 압박을 가끔씩 시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라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라인의 높이와 간격이 되겠네요. 여러분 믿기시나요? 저는 이 장면만으로 이미 설명 끝났다고 봅니다. 거의 박스 근처에 있는 최종 수비 라인과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미드필더 라인까지 시즌 초반 미친듯이 라인 올리고 간격 벌어져서 역습 맞는 토트넘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토트넘은 라인은 낮게, 간격은 좁게 위치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일정 구역 이상으로 넘어오면 자리를 지키고 나가면서 수비하지 않아요. 다리 딱 고정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초반을 보던 사람으로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한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압박과 라인, 왜 달라졌다고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달라지지 않은 점도 봐야겠죠. 달라지지 않은 것은 컨셉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컨셉이라는 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확고한 경기 컨셉이라는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토트넘에게 총 3가지 컨셉이 존재했는데 2가지가 압박과 라인, 그리고 마지막이 롱킥입니다. 토트넘은 공격 전개 시에 미드필더 라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격진으로 연결하는 롱킥을 자주 사용했고 그 볼을 받는 선수는 주로 메디슨 그리고 솔랑케였습니다. 메디슨은 수비 라인에서 빌드업할 때 내려와서 받아주기보다는 전방에 솔랑케와 같은 라인에 머물면서 롱볼을 받고자 했고 그것이 확실히 약속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로메로가 볼을 잡았을 때 메디슨은 솔랑케와 비슷한 라인에 머물면서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로 침투합니다.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역습 상황이긴 했지만 메디슨은 본래 내려와서 받아주는 걸 좋아하는 선수죠. 하지만 이번에도 솔랑케와 비슷한 라인에 서서 포로의 롱볼을 받기 위해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득점이 나오죠.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라지지 않은 점입니다. 토트넘은 원래도 롱볼을 자주 썼던 팀이었죠. 우린 달라진 점, 달라지지 않은 점을 모두 봤습니다. 자, 그럼 토트넘이 달라지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도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하프스페이스 활용입니다. 원래 저는 토트넘이 하프스페이스 활용을 할 생각이 없는 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를 보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우도기가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 왼쪽 깊은 지역까지 전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박스에는 숫자가 부족하고 하프스페이스 지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장면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 토트넘은 최선의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본래 침투하던 히샬리송이 하프스페이스 지역으로 내려오며 수비수 3명의 시선을 끌고 뒤따라 들어오던 솔랑케가 박스로 침투합니다. 우도기의 패스가 수비에게 막히기는 했지만 적은 숫자로 최선의 움직임을 가져갔던 거죠. 역시 왼쪽 깊은 지역에서 이번에는 히샬리송이 볼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하프스페이스 지역에는 아무도 없죠. 누군가는 들어와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메디슨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를 해줍니다. 이 움직임만으로 수비수 2명의 시선을 끌고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만약 수비수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받아 또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프스페이스 침투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모든 장면에서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괜히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아니죠. 지금 장면에서도 하프스페이스에 아무도 없고요. 똑같은 장면 아닙니다. 30분이나 지난 장면이에요. 역시나 하프스페이스에는 또 아무도 없죠. 오랜만에 오른쪽입니다. 이번에도 하프스페이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깊숙이 전진했고 백패스 각을 수비수가 막은 상태라면 존스는 잘해야 크로스 아니면 코너킥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격 성공 확률이 떨어지죠. 지금 포로는 백패스를 받기 위해 뒤로 나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더래핑을 가져갔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여기서 최소 3명의 선수가 시선이 끌릴 거고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물론 어제 경기는 일찌감치 토트넘이 득점을 했고 전반에만 2대0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굳이 무리해가며 공격을 할 이유가 없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컨셉만 봐도 토트넘이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경기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라치오도 두드러 패는 보대 원정인데 이건 따로 콘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토트넘이 지금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유로파 리그이고, 그것 때문에 지난 리그 경기였던 리버풀전에 다소 로테이션을 돌렸고 패배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를 이겼으면 사실상 성공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전 2점차 승리면 결승이 유력하다고 보는 시선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 우승할 수 있을까요?